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미쌤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엔트리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봐요. 그러면 어떤 게임을 만들게 될지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 선생님과 만들게 될 게임은 미로 게임입니다. 그러면 게임을 만들기 전에 구현해야 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장면을 구분하여 만들기. 2번, 미로에 닿으면 처음 위치로 돌아가기. 미로에 닿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면 그냥 미로를 통과해서 가겠죠. 그래서 미로에 닿으면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3번, 외계인에 닿으면 처음 위치로 돌아가기. 4번, 동전에 닿으면 끝 장면으로 넘어가기. 5번, 끝 장면에서 걸린 시간 알려주기. 6번, 다시 버튼을 누르면 다시 게임하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만들기는 정말 쉬워요. 처음부터 선생님이랑 하나씩 해봅시다. 엔트리를 켜고 필요 없는 오브젝트 전부 다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게임과 같이 구성을 하려면 장면이 총 3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장면 3개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면은 시작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게임 중,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끝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시작 장면부터 하나씩 필요한 오브젝트를 가져와 볼게요.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 해서 배경에 아래쪽에 우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게 될 아이는 소피라고 불리는 귀여운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판타지의 소피 혹은 검색에 소피라고 검색하면 이런 캐릭터가 나오게 돼요. 추가하기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소피가 여기에서 있기에는 조금 크기가 커서 선생님은 크기를 30으로 줄여주도록 할게요. 자, 소피를 이렇게 왼쪽 끝으로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글상자를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글상자에 이쪽 오른쪽으로 가면 시작이에요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시작이라는 글씨,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추가하기 버튼을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 이렇게 배경에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조금 예뻐 보이지 않아서요.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시작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글상자에 가서 여기 마지막 쪽에 있는 채우기 색상 클릭해보면 배경색을 없애줄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색깔이 나와 있는 부분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면은 배경색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보니까 까만색 글씨라서 어두운 우주 배경에 잘 보이지 않아서 글씨 색깔은 하얀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얇은 것 같아서 굵은 글씨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예쁜 배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으로 가야 되니까 이 소피가 움직일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 반복할 거예요. 무엇을 계속 반복하냐면 판단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판단이냐면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려져 있는가 라면 움직임에서 X좌표를 5만큼 바꾸기라고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피가 잘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소피가 시작 글자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소피가 이렇게 가려지는 게 보여질 거예요. 하지만 시작이라는 이 글상자가 배경과 똑같이 되는 거니까 여기 오브젝트 목록창에서 시작과 소피의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피가 가장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시작, 우주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시작하기를 다시 누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자 위로 소피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소피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걸 코딩을 해야 해요. 다시 소피로 눌러서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더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참이라면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오른쪽 벽에 닿았는가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소피가 오른쪽 벽에 닿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게임 중 장면을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 가져와서 게임 중 시작하기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코딩이 되었나 확인해 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게임 중 화면으로 잘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소피가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생김새에 가서 말하기 블럭을 가져올 건데요. 자, 무엇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지고 와서 이 위쪽에다가 두면 4초 동안은 이 아래쪽 블럭이 작동하지 않아요. 위쪽에 말이 다 끝난 이후에만 이 블럭이 작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냥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면요. 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아래쪽 블럭이 계속 움직이게 돼요. 선생님은 성격이 약간 급하니까 이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 블럭에 동전을 찾아서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기를 해주었어요. 자, 시작하기 하면 동전을 찾아서 집으로 가자 말과 하는 동시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게임 중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장면 코딩이 전부 다 끝이 난 거예요. 굉장히 쉽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게임 중 장면으로 넘어와서 필요한 오브젝트들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 클릭해서 배경 아래쪽에 처음과 똑같이 우주 3번 배경 가져오고요. 판타지에 가서 우리의 친구 소피 가지고 오고 무시무시한 외계인 1번, 2번 그리고 해적문어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동전을 검색해서 엔트리 동전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미로라고 검색해 보면요. 총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로 1, 2, 4번은 뒤쪽 배경이 없는 미로의 그 벽만 나와 있는 배경 오브젝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첫 번째 미로와 세 번째, 다섯 번째 미로는 벽만 있지 않고 배경도 함께 있는 미로 배경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코딩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아서 미로 1번, 2번 혹은 4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미로 4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자, 얘를 순서대로 다시 배치를 해야 하는데요. 자, 아래쪽에 미로가 혹시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오브젝트 목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위쪽에 있는 것부터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우주 배경 아래쪽에 미로가 들어가 있다면 미로와 우주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목록의 아래쪽에 우주 배경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위쪽에 미로 배경이 올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소피는 이 미로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크기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20%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외계인은 60, 또 60, 해적문어도 60, 엔트리 동전은 30으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원하는 위치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똑같이 해도 되고요. 다르게 해도 괜찮아요. 자, 우리의 소피는 이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동전은 제일 오른쪽 끝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피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소피 클릭해 준 후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져와도 좋지만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게임 중이라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이 게임을 시작할 거기 때문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블럭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면이 시작이 되었을 때 소피가 계속해서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흐름에 가서 계속 반복하기, 만일 참이라면 블럭을 가지고 오고 판단에 가서 무슨 키가 눌려져 있는가, 오른쪽 화살표 키가 눌려져 있다면 움직임에서 X좌표를 5만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로를 빠져나가려면 오른쪽 화살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왼쪽, 위, 아래 화살표까지 전부 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일 왼쪽 화살표 키가 눌려져 있다면
x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복사해서요. 만일 위쪽 화살표 키가 눌렸다면 이제는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를 5만큼 바꿔줘야겠죠. 마지막 아래쪽 화살표 키가 눌려져 있을 경우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로 해보았습니다. 제대로 시작이 되나 확인을 하려면요. 첫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장면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소피가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소피가 이 미로 벽들을 전부 다 통과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미로를 만든 의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 미로 벽에 닿았을 때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중에 소피를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번에도 판단 블록을 가져와 볼게요. 만약에 미로에 닿았다면 처음 위치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미로에 닿았다면 움직임의 XY 좌표로 이동하기 해볼게요. 지금 현재 소피가 위치하고 있는 그 좌표는 이 오브젝트 목록에 소피를 클릭하면 이 소피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피의 좌표를 보면 마이너스 211.3, 마이너스 110.4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은 소수점은 빼고 마이너스 211, y좌표 마이너스 110 위치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나 시작 장면으로 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왔고, 네, 이렇게 미로에 닿으니까 이 소피가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계인에 닿았을 때, 동전에 닿았을 때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판단 블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참이라면, 자, 그런데 외계인이 지금 하나, 둘, 셋 경우에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외계인의 세 가지를 모두 다 판단해서 합쳐서 써야 하니까 또는 블럭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가지고 와서요. 어디에 닿았는가? 자, 어디에 닿았나? 해적 문어에 닿았는가? 또는 이렇게 블럭을 합쳐 볼게요. 외계인 1번에 닿았는가? 또는 외계인 2번에 닿았는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해적문어에 닿았거나 또는 외계인에 닿았거나 또는 외계인 2번에 닿았다면 어떻게? 맞아요. 다시 처음 위치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동전에 닿았을 경우도 있겠죠. 자, 또 똑같이 판단 블럭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소피가 엔트리 동전에 닿았다면 끝 장면으로 넘어가야겠죠. 끝 장면 시작하기로 이렇게 코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외계인들이 소피를 방해하기 위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코딩을 해볼 거고요. 끝 장면 해보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게임답게 안내 문구나 이런 것들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